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즐거운 실권 시간입니다. 오늘은 3단원인 생활자원의 관리, 그 중에서 세 번째 소단원인 정리정돈과 재활용에 대해 배울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50쪽에서 51쪽에 해당하는 생활 공간을 왜 관리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옷 관리에 대해서 배웠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 핵심 키워드로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선생님이 5초 동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다들 떠올려 보았나요?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워드를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바로 패스트 패션과 슬로우 패션입니다. 패스트 패션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푸드와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빠르게 생산되며 유행에 민감해서 바로바로 바뀌는 옷이긴 하지만, 그리고 값이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옷감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몇 번 입다 보면은 못 입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죠. 하지만 이에 상반되는 슬로우 패션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한번 사면 오래 입을 수 있을 만큼 옷감의 질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값이 조금 나간다는 그런 단점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옷 관리를 하고 옷 입기를 실천할 때는 어떠한 패션을 추구해야 된다고 했나요? 그렇죠. 슬로우 패션을 추구하는 것이 환경을 생각한 옷 입기에 더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도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그렇죠.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옷 뒤에 라벨에 그려져 있다고 했어요. 옷을 오래오래 입기 위한 세탁법이 옷 라벨마다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호를 해석해서 옷걸이 건조라면 맨 오른쪽 그림을 보고 이 옷은 옷걸이 건조를 하는 옷이구나 하고 옷걸이에다가 걸고 건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중간에 다리미 사용이라는 기호가 있으면 다리미를 사용해서 구김을 펴야 하는 옷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패스트 패션과 슬로우 패션의 개념, 그리고 이렇게 옷 라벨 뒤에 붙어 있는 옷 관리 방법까지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환경을 생각한 옷 관리 실천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50쪽에 그림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림 두 개가 지금 상반되어 있는데 파란색 네모가 있는 그림이 있을 거고, 그리고 보라색 네모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10초를 각각 줄 테니까 10초 동안 이 그림 안에서 찾을 물건인 연필, 자, 가위, 책가방, 야구공, 파란 책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로 파란색 네모가 그려진 그림 한번 볼게요. 10초를 줄 테니까 이 찾을 물건을 한번 모두 찾아보기 바랍니다.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자, 다들 찾아보았나요? 몇 개까지 찾을 수 있었나요? 많이 못 찾았다고요? 네, 좋아요. 그 다음, 이번에는 분홍색 네모, 보라색 네모가 그려진 그림을 10초 동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자, 다들 밑에 그림 보고 있나요? 좋아요. 자,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자, 다들 찾아보았나요? 몇 개의 물건을 찾을 수 있었나요? 네,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그림을 똑같은 시간을 주고 나서 그 물건을 찾게 했는데요. 어떤 그림이 물건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었나요? 그렇죠. 두 번째 그림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선생님이 답을 보여줄게요. 자, 우리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방이 굉장히 더럽다, 그쵸? 이렇게 더러운 방 상태에서 연필과 자, 가위, 책가방, 야구공, 파란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었나요? 찾기 못했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옆에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방에서는 우리가 찾을 물건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었나요? 그렇죠. 더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자, 우리의 방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방은 이 두 개의 그림 중 어느 그림과 비슷한가요? 혹시 왼쪽 그림과 비슷한가요? 네, 어떤 그림이든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럼 이번에는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물건이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방이 더러워서 불편했던 경험을 겪은 적이 있나요? 한번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좋아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쾌적한 생활 공간 관리의 필요성을 환경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환경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쾌적한 생활 공간 관리, 쾌적한 생활 공간이란 무엇일까요? 쾌적한 생활 공간이란 햇빛이 잘 들고 환기가 잘 되며 편안하고 깨끗한 공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환기란 실내의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방의 공기가 조금 탁하고 답답하다고 느껴지면 창문을 열죠. 이런 것들이 환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쾌적한 생활 공간은요, 왜 관리를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쾌적하지 않은 생활 공간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방 안에 와, 이불은 마음대로 헤집어져 있고 지금 물건들이 다 어질러져 있죠.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자, 볼게요. 첫 번째, 생활이 당연히 불편하겠죠. 이렇게 쾌적하지 않은 생활 공간에서는 생활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바퀴벌레, 병균이나 해충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럽게 물건을 이렇게 치우지 않고 어질러 놓는다면 바퀴벌레가 생기기 십상이겠죠. 세 번째로 물건을 잃어버리기 쉬워서 일의 능률을 떨어뜨립니다. 자,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것들 사이에서 물건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나요? 찾지 못하겠죠. 물건을 잃어버리기 쉬워서 하나 더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낭비되어서 환경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또 사기 때문이죠. 찾지 못한 채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쾌적한 생활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쾌적한 생활 공간을 만들어주도록 도와주는 직업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리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정리 컨설턴트는 직업 중에 하나로서 고객의 주변 환경 정리를 도와줍니다. 만약에 우리 집이 너무 더럽고 환경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이 정리 컨설턴트가 이렇게 정리하세요, 저렇게 정리하세요 라고 도와줍니다. 또한 시간 관리를 조언해 줍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 관련 정보, 상품 아이디어, 해결 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 중에 하나가 정리 컨설턴트였습니다. 또한 가사도우미가 있는데요. 가사도우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부를 대신해서 집안 청소, 요리, 세탁, 다림질 등의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직업이 가사도우미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쾌적한 생활 공간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직업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과제는 배운 내용을 출석 인정 노트에 정리하는 것이 과제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활 공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